안녕하세요. 바르셀로나 할배TV입니다. 현재 유럽연합 국가들 간 다소 차이만 있을 뿐 매일 1만 명 이상의 코로나19 신규 감염 확진자와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말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세계 기후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약 2주 동안 회의를 해온 세계 기후 정상회의는 아마도 가장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킨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회의일 것입니다. 9개월이 지난 오늘 전례없는 코로나19 전염 대유행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강조시켰고 이 두 현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잊은 것 같습니다. 야생동물이 밀매와 위생관리가 없는 거리 시장에서의 판매 또는 수많은 동물의 가축 관행이 강화하는 생태학자들이 우려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다른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입니다. 빙하의 녹음은 수천 년 전 우리가 면역되지 않은 바이러스를 방출할 것입니다. 바르셀로나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 재조림 플랫폼 트리네이션의 창립자이자 대표이사인 막심 리너드는 기후변화 시즌에서 영구 동토층이 가장 큰 위험이다.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그 영향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영구적으로 동결된 토양층 영구 동토층은 지구 표면의 약 20%를 덮고 있다. 여기에는 시베리아가 포함한 캐나다의 일부와 그린란드 등등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지구의 극과 마찬가지로 영구 동토층이 해동이 되고 있으며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해동되고 있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는 이어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다. 아마도 이미 너무 늦었을 것이다. 오직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프로세스에는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메탄 매장량으로 CO2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가 노출됩니다. 다른 하나는 수천 년 동안 동일되어 있는 인간이 면역력을 갖지 못한 바이러스의 방출입니다. 리너드는 바이러스가 매우 내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생물학에서 가장 단순한 유기체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깨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세계자연기금 WWF의 스페인 보존 코디네이터 루이스 수아레스 씨는 영구 동토층의 깊은 층과 빙하에서도 알려진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발견될 수 있지만 중국 빙하의 깊이를 연구한 결과 33개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으며 그중 28개는 과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합니다. 위험은 가설적이거나 먼 것이 아니며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2016년에 북극권에서 탄저병에 감염된 후 12에서 5년이 사망하고 20명이 입원했습니다. 강렬한 폭염이 75년 전에 박테리아에 의해 죽은 술록의 뼈를 노출시켰고 미생물은 토양과 물, 식품을 감염시켰습니다. 에 의해 이러한 상황과 함께 전문가들은 산림 벌채로 인한 동물 기원 질병의 증가와 인간들에게 해당하지 않는 동물들이 서식지에 대한 인간의 침입에 대해 경고합니다. 자연의 상실과 전염병에 대한 최근 세계자연기금 WWF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0년 동안 인간 병리 70% 이상이 야생동물에 의해 전염되었으며 코로나19도 그중 하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루이스 수아레스에 따르면 인수 공통 감염은 미래의 세계 인류 건강에 가장 중요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전염병 가능성으로 인해 세계보건기구 WHO 문서의 세계 건강에 대한 가장 큰 위협 목록에 소위 질병 X를 포함시켰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병원체로 인해 매우 중요한 국제 전염병이 될 것이지만 아마도 동물 기원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그 감염성은 에볼라로 인한 사망률을 능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상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점점 더 지구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약 5,000개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지만 150만 개 또는 200만 개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자연에 존재하는 균형을 수정하는 빈도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는 또한 오늘날 존재하는 발달된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을 통해 인간 사회에서는 매우 쉽게 전파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바르셀로나에 정착한 이 프랑스인은 자신의 직업이 다소 실망스럽다고 느끼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주제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과 조금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된다라고 그는 하소연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의 제안은 산림 벌채와 CO2 배출량 감소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 산림의 재확장을 촉진하는 비상상태를 선포하는 것이며 또한 이것을 사회에 알리고 교육하는 데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우리는 2010년대부터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 2019년에는 사회의 사고방식이 바뀌었지만 그 변화는 그 당시뿐이었고 최근 팬데미아로 완전히 잊혀졌다라고 한탄합니다. 그는 현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기후변화와 해결 비용은 지금 투자하는 것보다 100배나 더 많은 비용이 될 것이며 내가 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안 그러면 반응을 안 보인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인간들이 편안한 삶을 추구하며 생산하고 소비하는 가운데 자연 생태계에 대한 파괴의 위협은 다른 한편 수많은 생소한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 바이러스가 나타난 것을 붙이고 있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곳에서 코로나19로 미래에 닥쳐올 상상 못할 위기의 전조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것 아닐까요? 게다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자연재해의 지속적인 등장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전의 메시지 아닐까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일부 실험실에서 생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자연적인 발생이 그 기원이라고 한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다양하게 변종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의 개발로 전염병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으며 동시에 치료제도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며 이는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려면 적어도 3년이 지나서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바이러스의 발생을 포함 모든 바이러스로부터의 확실한 백신은 다름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 오염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페인은 최근 매일 1만 명 이상의 코로나19 새 확진자와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심한 마드리드 지방의 경우 우익 정당인 국민당의 마드리드 주지사 이사벨 디아스 아주소는 공공의료 전문가들과 보건부 장관 살바도르 일리아의 마드리드 전지역 이동 제한령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45개 지역이 약 120만 명의 이동 제한으로 부분적 고립만을 계속 유지하며 두 행정부 간 통일성과 일관성 없는 불확실한 불신을 시민들에게 안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자 역학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유럽 국가들의 보건행정은 한국의 보건행정을 본받아 실행하고 있는 이탈리아 예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좀 더 세밀하고 치밀한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 국가만 잘 대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